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드락 에이전트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발표하게 된 장문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AI 쪽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데이터 쪽이랑 AI, 생성형 AI 관심은 많은데, 일단 원래 본업은 그냥 클라우드 아키텍트고 주로 쿠버네티스와 네트워크 쪽 많이 하고, 요즘은 뭐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람다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데이터 관련돼서 아테나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 세션에서는 뭐 쿠버네티스 with LLM이라는 그냥 오픈소스 솔루션을 아주 잠깐 소개하고 그 뒤로는 이제 에이전트 쪽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장표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하기를 주제로 생각하고 오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네, 주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아니고 베드락 에이전트입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얘기도 나오니까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되게 오래된 짤인데 함정 카드 짤로 그냥 달리로 만들어 봤는데 한 번에 되게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도 빨갛고 그래서 다 흑백 처리하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네, 기존에 매우 잘 알려진 쿠버네티스를 LLM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번에 그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행사에서도 발표하셨던데 그 케이츠 GPT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봇 쿠베.io라고 얘는 상용 솔루션도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잘 돼 있고요. 그 외에 쿠버CTL의 플러그인으로 쓸 수 있는 쿠버CTL AI 그리고 코파일럿. 코파일럿 발음이 코파일럿이죠. 네,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제 LLM을 잘 활용해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시려면 네, 이런 오픈소스 툴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왜 나왔냐면 이런 것들을 베드락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폰트가 약간 깨졌네요. 네, 도트만 깨진 거라서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션을 듣고 나면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거고, 베드락으로 RAG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락이 RAG 레그 만들기에 쉽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API로 쿠버네티스도 컨트롤하고 쿠버네티스 이슈도 확인하고 분석도 하고 관련 문서도 찾아보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진다. 네,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락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기만의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아, 그리고 사전에 미리 좀 양해구하고 싶은 건 제가 약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이상한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에이전트 관련된 트렌드를 먼저 잠깐 얘기할 텐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LLM이 나오면서 대규모 텍스트형 AI 등장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었고, 사실 첫 번째 키노트에서 이제 그 AI 관련된 대부분의 기본 지식과 이제 LLM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셔서 요 뒤쪽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레그가 도입되어서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레그는 검색이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도 적용하는 단계가 있었고 이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있는 게 AI 에이전트인데 AI 에이전트는 기존에도 많이 썼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호출하고 왔는데 오케이 구글, 뭐 아리아 그런 것들 다 AI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저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LLM이 적용됨으로써 약간 그 카테고리가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LLM으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그 오토 GPT 컨셉이라서 그 서로 LLM끼리 초기에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코파일럿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아마존 Q 디벨로퍼도 있죠. 네. 그리고 멀티모달 AI가 되면서 이제 에이전트들도 그림을 읽고 소리를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트렌드는 멀티모달 처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머지 뒤쪽에 거는
기존에 있던 AI 에이전트의 컨셉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혹시 11월 23일에 발표되었는데 엔트로픽의 그 컴퓨터 유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관심이 의외로 없으시네요. 이게 되게 약간 관심 있으신 분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에이전트가 그냥 듣고 답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이 프로그램을 깔면, 혹은 지금은 이제 배포가 도커로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에이전트가 직접 자기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항공사 찾아서 최저가로 예매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날리면 얘가 화면을 보고 이제 브라우저 열고 브라우저 이제 무슨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조회하고 찾고 예매하고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간단한 데모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되게 좀 신선하고 새롭긴 했지만 약간 성능적인 면에서는 좀 느리고 그리고 좀 정확성 면에서도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좀 더 발전된다면 이제까지 뭐뭐 알려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직접 뭐뭐 해줘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난 뒤에 바로 하루 뒤에 오픈AI에서도 우리 이거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곧 나올 거야. 이런 얘기도 루머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 구글에서도 그 유명한 자비스, 네, 그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에이전트 만들고 있어 라고 또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엊그젠가 보니까 1월로 좀 밀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드명 자비스라는 AI 에이전트가 제미나이 기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얘는 이제 최근 뉴스고 그 전에 이제 전통적인 AI 에이전트 컨셉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뉴스는 이제 오픈AI 스웜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얘도 이제 10월 15일 날 발표되었던 거고, 그거보다 더 친숙한 뉴스가 이제 오픈AI 리얼타임 API인데, 그 허나 자비스처럼 빠르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뉘앙스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구글 디만드에서 29 발표 뒤에 뭐 시스템 2 사고라는 그러니까 리즈너와 토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말하고 얘는 이제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 둘이 서로 사고하면서 좀 더 발전 단계로 나가는 그런 에이전트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트렌드고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초기부터 있었던 랭체인에 있었던 에이전트랑 그 다음 그 뒤에 나와서 이제 리그로 유명해진 라마인덱스 에이전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 AI라고 그 에이전트 얘도 이제 오픈 소스긴 한데 이제 상용으로도 나와 있는 오픈 소스긴 한데 얘는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그 페르소나를 각각 입력해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서 결과를 짠 내주는 그런 형태로 최적화되어 있는 크루 AI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랭그래프라고 그 랭체인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랭체인 에이전트는 다단계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라마인덱스는 이제 레그로 원래 유명하다 보니까 데이터 증강 쪽, 그리고 크루는 멀티 에이전트, 랭그래프는 상태 기반 다중 에이전트로 이제 특징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관련자 다른 동료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랭그래프가 아무래도 좀 최근 트렌드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개발하기는 좀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URL을 안 띄워드리겠는데 그 AWS 샘플즈에 가시면 이 네 가지 앞서 네 가지 죄송합니다. 앞서 네 가지에 있던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베드락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GitHub에 AWS 샘플즈에 가셔서 AI 에이전트 찾아보시면 관련 코드들이랑 뭐 간단한 구현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제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에서 얘들을 쓸 건데요. 그 베드락 에이전트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가장 성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RAG는 뭐 앞선 세상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 지식 확보에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드락에서도 나리지 베이스라는 서비스명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파인 튜닝 경우에는 실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런 기반 모델들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딱 필요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애드해서 학습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대규모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내 것만 잘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MS 쪽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테스트 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쯤에 나온 건데 이제 파인 튜닝과 이제 RAG 중에 이제 나리지 인젝션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조사한 건데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RAG가 파인 튜닝보다 훨씬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레그를 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베이스 모델 가지고 레그한 게 훨씬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사실 함정이 있는 게 그냥 그 파인 튜닝 할 때 그냥 지식, 나리지 인젝션 위주로만 하고 뭐 인스트럭션 셋 위주로 해서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능을 추출해내는 데는 이제 초점을 안 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또 동일한 MS에서 또 나온 거긴 한데 파인 튜닝해서 RA자는 게 좀 더 잘 나오는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인 튜닝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필요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레그 외에 지식을 이제 인젝션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학습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뽑아내기 위한 패턴 학습에도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한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이게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공부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저희 커뮤니티 AI 엔지니어링 모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엔트로픽에서 나온 가이드랑 코스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롬프트 26가지 지침이라고 되게 유명한 지침이 있는데 이것도 URL을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URL은 논문이라서 좀 보기가 좀 그렇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엔트로피 가이드는 네, 내용을 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첫 번째가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상세하게 제시해서 맥락을 제공한다인 거고 코스타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싱가포르인가? 거기에서 이제 GPT를 가지고 이제 LLM 대회를 했는데 그분이 1등 했을 때 요렇게 요 밑에 이제 26가지 지침을 가지고 이제 코스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1등 했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맥락입니다. 그래서 LLM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엔트로피카에 대해서 이제 멀티잡 프로피팅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COT도 이제 다들 아시겠죠. 체인 오브 토트라서 사고의 연쇄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을 유도하는 그런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그 XML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프롬프트에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태그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게 그 LLM이 그 프롬프트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역할 부여하기는 페르소나 부여하기고요. 항상 모든 프롬프트 앞에 너는 뭐야? 라는 이런 페르소나 부여가 꽤 큰 높은 성공률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는 중요한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앞쪽에 뭐 디스크립션들이나 뭐 요구 사항들이나 그런 거 적어놓고 질문은 마지막에 해라. 그게 이제 엔트로픽에서도 가이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코스타 쪽은 이제 약간 글쓰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과 목표, 그리고 스타일, 톤, 어조, 그리고 누가 들을 건지, 그리고 응답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요것도 찾아보시면 예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도 이걸 그냥 뭐 별 효과 있겠나 싶었는데 이대로 만들어서 사실 제가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클로드나 뭐 GPT한테 요 원칙을 알려주고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요 원칙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만큼 적어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음은 이제 레그죠. 레그는 다 아시잖아요. 앞에도 이제 오픈서치 말씀하시면서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레그는 검색해서 데이터를 증강해서 그걸 가지고 생성한다. 말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과정에서 검색이 추가되는 거고, 검색은 뭐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요즘 이미지, 인터넷 검색까지도 네, 포함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그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나이브 레그, 정말 순수한 네, 레그가 있고요. 이게 그냥 이제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벡터DB에 넣고 그걸 이제 찾아서 결과를 보는 건데 의외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많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그 네, 네일리스 그 베드락 실습해 보시면 요 내용도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코드 몇 줄로 이걸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일 그 실습에 시간이 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시고요.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인데 어드밴스드 레그가 아까 그 오픈 서치에서 나왔던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 프리 리트리버리랑 포스트 리트리버리 추가되고 프리 리트리버에서는 이제 키워드 서치랑 이제 벡터 서치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서치하는 거. 그리고 뭐 BM25나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검색 결과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는 거를 프리 리트리버에서 하고 있고요. 포스트 리트리버는 리랭크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결과들을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결과를 리랭크를 통해서 더 나은 순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LLM 쪽으로 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드밴스드 레그 형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실제 그 모듈러 레그 쪽으로 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가는 방향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모듈러 레그는 약간 멀티 에이전트 느낌이기도 한데 그 레그를 할 때 사전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 레그 모듈들을 따로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턴도 뭐 기존의 뭐 단일화된 패턴이 아니고 데이터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패턴들 그리고 뭐 리트리브가 있고 리드가 있고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는 그런 패턴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것도 그 사실 그 작년에 나와서 꽤 인터넷에 보면 꽤 많이 논의가 됐던 거라서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야 절반이 지났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락에서는 이런 레그 서비스를 나리지 베이스라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의외로 만들기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앞선 복잡한 과정들을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쉽게 좀 만드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앞에 벌써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엔트로픽사에서 레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비법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노트가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핵심은 컨텍스추얼 리트리버리라서 문맥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벡터DB에 넣기 위해서 인코딩 할 때 문맥을 제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벡터화만 시켜서.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왜냐면 이제 벡터는 시멘틱이라서 그 의미 정보만 들어가고, 뭐 특별히 텍스트나 이런 게 정황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 유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가 사실 이걸 일부 해결해 주곤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이제 그 청크를 만들어서 넣을 때 메타에 보면 청크 데이터에 보면 메타 데이터를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나레지 베이스에 보면 각 청크 밑에 메타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통 3개씩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직접 요 문맥을 요약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청크가 비록 뭐 벡터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했을 때 검색 실패율이 최대 35% 감소하고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BM25나 하이브리드 검색을 하게 되면
최대 49%까지 검색 실패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리랭크 모델까지 평가하면 최대 67%까지 검색 실패율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에이전트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사실 그런 요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외부에 있는 모델이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펑션 콜링 기능입니다. 보통 툴루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 앞서 그 컴퓨터에서도 지금 베드락 그 모델에 죄송합니다. 모델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소넷 3.5 버전 2 모델에 이미 컴퓨터 유스가 베드락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툴루스라는 게 기존부터 이제 펑션 콜을 위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지 활용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픽에 있는 데모 애플리케이션이나 직접 API를 쓰지 않고도 베드락을 통해서도 지금 컴퓨터 유스는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쪽 그 홈페이지 기업에 가시면 그거를 직접 베드락을 통해서 구현해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여드리려는 거는 컨버스 API를 통해서 툴릿을 쓸 수 있다. 인데 컨버스 API는 자꾸 다른 얘기한다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컨버스 API는 베드락에서 그 베드락은 되게 많은 모델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각 모델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WS 베드락에서 그냥 통일해서 하나로 쓰자, 좀 쓰기 쉽게 만들어 둔 방식이 컨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쓴 예제고 실제 저는 이 펑션 콜링이 모델이 콜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오늘 날씨를 물으면 모델이 그 날씨 API를 알아서 콜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역시 모델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말만 해요. 그 말은 문장만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함수명과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델에 요청을 하면 그 현재 상황에 맞는 요청이겠죠. 상황에 맞는 요청을 하면 모델이 이 함수명을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라 라고 그냥 문장을 리턴합니다.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서 그 함수 호출은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락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델로 넣게 됩니다. 그럼 모델은 마치 자기가 검색한 것처럼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라고. 네, 그리고 요 관련된 이제 또 여기 AWS 샘플즈에 가면 예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 베드락 에이전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날리지 베이스와 그리고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 펑션 콜링 기능을 매우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네 모양 아이콘이죠. 이게 LLM 아이콘인데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LLM을 총 시퀀셜하게만 봤을 때 물론 반복이 있는데 시퀀셜하게만 봤을 때 4번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베드락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는 작업 그룹, 이거는 액션 그룹이라서 람다를 호출하는 펑션 콜링 기능이고요. 나리지 베이스는 네, 그 레그 기능이죠. 그 데이터 소스는 S3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심지어 웹크롤링도 할 수 있어요. 웹크롤링은 특정 주소를 넣으면 그 밑으로 다 끌고 오는 거죠. 링크 걸린 거. 무조건 끌고 오면 안 되니까 뭐 거기에 정규식을 넣어서 특정 패턴에 대한 것만 끌고 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컨플런스 데이터들 많이 쓰시죠, 컨플런스.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쉐어포인트 같은 데이터도 연계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벡터DB는 오픈서치, 네, 역시 앞서 추천드린 대로 저도 오픈서치를 추천드리지만 오픈서치와 그리고 아마존 어로라, 파인콘, 그리고 몽고DB, 레디스도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세 개는 사스형 서비스예요, 사실. 그래서 사스형을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그 벡터 임베딩 모델도 아마존의 거 2개, 코이어 거 2개 쓰실 수 있고요. 천킹 방법도 그 천킹 전략도 사실 이거에 따라서 그 레그 품질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한 5가지 정도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그 파싱 기능인데 파싱 할 때 이게 PDF가 오면 여기에 뭐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LLM은 인식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오픈서치가 인식 못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얘를 LLM으로 던져서 LLM이 한 번 더 인식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임베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LLM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애매하다 싶은 거는 람다를 콜해서 람다가 파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인데, 메모리 기능은 보통 에이전트는 이제 단일 컨텍스트 내에서만 기억하잖아요. 문장 내에서만.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서비스가 있긴 하죠. 근데 얘는 최대 30일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최신 모델인 3.5 소넷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이제 클로드 3의 소넷 하이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레일은 이제 콘텐츠 필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더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도 지원해주고 있고,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할 때 다시 물어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들은 당연히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는데, 이게 에이전트를 만들고 굉장히 쉽게 모델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냥 셀렉션해서 다른 모델을 바꾸면 이제 뭐 하이쿠였다가 오퍼스가 되기도, 그렇게 되게 쉽게 모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에이전트에 대한 런타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실제 저희가 하려는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를 이제 액션 그룹에서 이제 람다로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쿠버네티스 관련된 도큐먼트들을 미리 제가 크롤링이랑 이제 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오픈서치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넣은 건 아니고, 나리지베이스가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LLM을 통해서 이제 물을 때 어떤 경우는 쿠버네티스를 묻고 어떤 경우는 나리지베이스를 통해서 답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똑똑한 이유는 이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방식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니면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실제 테스트를 POC 컨셉으로 이 케이스를 하나 만들고, 사실 이 케이스 첫 대쯤만 있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쿠버네티스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한 옵션들을 좀 몇 개 넣어봤고요. 그 다음 나리지 베이스는 일단 다 다운받습니다. 크롤링 하기에는, 크롤링 실제 해보니까 일부 안 가져오는 것도 있고, 왜냐면 링크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리지 베이스 같으면 저는 한글이랑 영어만 필요한데 뭐 스페인어, 뭐 일본어 이런 거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 다운받았고, 이게 나중에 깃허브에 이제 공개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크롤링 스크립트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3에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픈서치 스키마는 자동으로 일단 만들어집니다. 근데 매뉴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를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컨셉에 맞춰서 텍스트 벡터 그리고 메타데이터 세 개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UI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글씨가 안 보이시죠? 네. 일단 나리지베이스 테스트 해보면 난리시를 잘 찾아서 그 근거 데이터까지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액션 그룹은 네, 이게 참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API들을 다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가 저는 API가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API 시그 가서 문서를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기 위주로 구현을 했고, 얘를 쓰기도 좀 구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파드 만들고 디플로이먼트 만들고도 했었는데, 얘는 되기는 되는데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 회고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액션 그룹을 요 앞선 요 정보 가져오는 거를 집어넣어서 람다를 만들어 줍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람다는 이제 새로운 람다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해보면 잘 나오는데, 데모를 여기서 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는 이제 2배속으로 일단 했고요. 스트림릿으로 앞서 있던 에이전트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연결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에 관련해서 뭘 할지 모르니까 아까 API 스키마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좀 정신 없으시죠? 이게 2배속이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자기가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이제 레셔넬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사고하고, 이제 지금 인그레스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회에서 API를 조회해서 인그레스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인그레스의 설정도 보여줍니다. 근데 저게 말로 보여주니까 잘 모르니까 야물로 보여줘라고 하니까 그냥 야물로 보여주는데, 이때는 한 번도 API를 안 날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존 정보를 가지고 야물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 인그레스는 접속 주소가 있겠죠.
근데 API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물어봤고, 그때는 API를 다시 날려서 띄우고, 이게 인그레스 그냥 데모 화면입니다. 파드 화면 상태 화면인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이벤트 쿠버네티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뭔가 있을까? 그래서 이벤트를 체크해봐라고 하니까 네, 추론 과정과 위에 이제 레이셔넬로 이제 계속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사고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한 6개 정도를 루프를 계속 돌면서 찾아봅니다. 위쪽에 그 박스가 다 자기도 루프 돈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파드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파드를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아, 네, 너무 정신없네요. 빨리 돌아가니까. 네, 그렇게 스스로 파드의 문제점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인텔 이미지밖에 없는 파드거든요. 근데 아까 만들 때 보면 ARM 서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매니페스트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매니페스트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지금 퍼스트 쪽은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얘는 물어보면 나는 만들 수 없어요라고 직접 커맨드 줄 테니까 이렇게 적용하세요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제 CIS 벤치마크도 배포를 해놨는데 걔에 대해서 문장이 엄청 길거든요.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 조회해서 현재 보안 검토 결과를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뭐 많이 구현된 게 없어요. 직접 그 데모를 보시면 그 스트림릿은 이제 UI만 입혀주니까 별로 없고, 그 레그 만드는 것도 물론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매뉴얼로 만드시더라도 클릭 몇 번으로 좀 집어넣으실 수 있고, 에이전트도 그 람다 만드는 것만 빼면 의외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 람다가 당연히 메인 코드니까 네, 제일 빡세고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